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준생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큰형님 강현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에 부족한 디테일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혹시 좀 억울하게 네. 오해를 받은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늘 억울합니다. 어떤 일 집안에서 때문에? 네. 뭐 이렇게 그릇이 깨져 있거나 어질러져 있으면 집안의 모든 손가락과 시선은 저를 향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집에 있는 강아지를 의심하게 되는데 우리 저를 큰형님이- 강아지랑 동급으로 올려놓으신대요. 보통 큰형님이 이렇게 어지르시는군요. 제가 어렸을 때 사실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가방을 사주셨는데 그 가방으로 그날 바로 찢어가지고 새총을 만들었거든요. 아, 그때 이후로 아마 제가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그래서 의심을 많이 받으시는군요. 네, 우리 학생회장님은요? 뭐 저는 강의를 하다 보면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하지 않았던 말들인데 네. 이게 좀 와전이 돼서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럼 좀 약간 아.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좀 약간 답답함. 아마 강사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그렇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한 2, 3일 정도 갑니다. 그러면 좀 기분이 좀 안 좋았다가 다시 또 풀리는 이런 게 좀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러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모두 다 이해시킬 수는 없다. 네네. 맞아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네. 일본 영화 중에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는 영화를 알게 됐어요. 네, 근데 뭐 치안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이런 누명을 쓴 그 주인공을 다룬 이야기인데 그게 실화라고 해요. 네, 그래서 보면서 정말 참 답답하고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게 실화이니까 주변에도 이런 억울함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네. 이렇게 억울한 경험이 많이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죠. 저부터도 다른 사람을 또 억울하게 한 일은 없는지 또 네.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또 이야기 때문에 인과응보라는 어떤 또 사자성어가 떠오르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또 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게 진짜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또 힘있고 뭐 소위 말하는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네. 또 나쁜 짓을 하고도 빠져나오고 잘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역시 또 정의감 넘치는 우리 큰형님. 네, 우리 큰형님 말씀처럼 좀 이렇게 모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네. 정직하고 깨끗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프닝이 좀 무거웠죠? 네, 빨리 오늘 지원자를 만나보고 싶은데요. 네. 네, 오늘 지원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네. 어떤 회사인지 우리 큰형님께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요, 이 채용 측면에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인적 자원 개발, 평생 능력 개발, 네. 자격 관리, 외국인 고용 지원, 또 국제 협력이나 그 K-무브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해외 취업까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강화된 기능이 네. 저희가 NCS를 실시한 지도 벌써 3년 이상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능력 기반 중심의 채용 제도를 전파하고 확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그 블라인드 채용이 이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올해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확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지원자가 일반 행정 직무로 지원을 하거든요. 네.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반 행정 직무 간단하게 수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 환경 그리고 경영 실적 그런 분석이라든지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사무 행정과 관련된 문서 정리, 데이터 정리, 회의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 행정 직무에서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네,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요?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조율을 많이 하고 네. 뭐 예를 들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일학습 병행제를 한다. 네. 그럼 기업들이 신청이 들어오고 그럼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주고 네. 그리고 또 이 기업들이 그 일학습 병행제를 잘할 수 있도록 촉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문서 작성에 관련된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뭐 컴퓨터 활용 능력과 관련된 지식이 또 핵심적인 필요한 지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공공기관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좀 개인 정보를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은 그래서 좀 약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지식 중에 하나가 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보안에 관련된 어떤 의식이라든지 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지식도 좀 필요로 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운영하려면 일단은 환경 분석을 좀 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영 이론과 관련된 내용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필요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요? 데이터를 잘 가공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통계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워낙 많은 기업들을 관리하고 네. 또 이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네. 그 어떤 역할이나 기준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맞게 데이터들을 가공해내는 뭐 이런 스킬이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업 기획 및 보고서 작성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뭐 이거 관련해서 뭐 행사라든지 사업이나 이런 걸 운영할 때 업체들과 혹은 타 부서들과 협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협력, 협상 기술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태도를 요구하고 있죠? 산업인력공단에서 각 기업으로 나가는 문서들이 네. 또는 컨설턴트들에게 나가는 문서들이 사실 이 대외적인 문서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기업들에 보내지는 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네. 네, 문서 하나하나 만드는데 신중해야 되고 이상이 없는지 꼼꼼하게 필터링하고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함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업무 규정이 적용을 많이 받거든요. 네. 공기업이기 때문에 업무 규정에 대한 준수 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입찰에 많이 올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적정한 금액이 쓰여질 수 있도록 자원관리 능력도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네.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창의적인 사고, 그다음에 상황 판단력과 관찰력이 있는 자세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을 때 간행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문제의 어떤 원인을 파악해보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자세,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또 뭐 주인의식 이런 것도 좀 연결될 수도 좀 있는데 맞아요. 모든 뭐 공공기관이 그렇겠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 청렴성 네, 그런 태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경험을 좀 잘 정리를 해두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면접이나 그쵸. 서류에서 꼭 물어보기 때문에 그쵸. 네,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직업 기초 능력으로 넘어갈게요. 직업 기초 능력 10개 중에 10개가 다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들 혹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공기업이고 많은 기업들이나 컨설턴트 분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서로 조율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이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일 것 같아요. 네. 과거보다 좀 더 깊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약간 조직 이해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네.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업에 대한 이해를 얼마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좀 대안 제시에 대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발견한 게 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고 그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자원 관리와 관련된 질문이나 항목들을 좀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일반 네. 행정 직무에 알아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채용 조건에 대해서 알아봐야 네. 되겠죠? 일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에는 좀 네. 정규직을 뽑지 않고 있다라고 네.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턴 그 채용 자체가 네. 정규직 면접에 거의 준한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좀 보자면은 2개월 동안 인턴 근무를 하는데 한 80% 정도는 좀 채용이 전환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면접 경쟁률 한 2대1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용률이 좀 높으니까 제가 좀 안심이 되는데 사실은 그래도 20% 때문에 인턴
인턴으로 그럴 수 있죠. 근무하는 동안에도 그렇죠. 좀 안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렇죠. 네. 예. 근데 저는 뭐 인턴 근무하는 게 나쁘다고 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네. 면접 시간이 사실 우리나라는 음. 굉장히 짧잖아요. 외국에 그렇죠. 비해서. 맞아요. 이 짧은 시간에 그 지원자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음. 2달 동안 이제 지켜보는 거죠. 네. 지켜보고 또 평가도 하고. 음. 예, 그래서 이 면접 과정에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능력과 문제점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원자의 입장에서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2개월 정도 해보고 아, 그렇죠.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좀 네. 판단이 설 것 네. 같아요. 이제 이 공지문 서류로만 보고서 이게 대충 어떤 것이다라고 짐작만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갔을 때 내가 좀 수행 성과가 괜찮은지 좀 스스로도 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터넷 장점. 음. 제가 CJS라고 네. 이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CJS. 예. 네. C는 뭐냐면 기업이 정말 좋아하는 커리어다. 그다음에 J는 직무 능력, 잡 어빌리티가 올라간다. 자연스럽게. 세 번째는 S. 이게 인턴이 취업 성공으로 가는 진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어렵기는 하지만 기회만 닿으면 했으면 좋겠고 최근에는 그 IPP 많이 도입을 하고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현장 실습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노력만 하면 전보다는 인턴 기회 가지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인턴 근무를 어떻게 잘해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센스 있어야 된다. 센스 있어야 된다. 중요한 얘기죠. 어려운데요? 좀 이 센스가 있는 사람들과 센스 없는 지원자들 우리가 있다고 좀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네. 보다 보면은 상급자의 어떤 의중을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흘러 지나가면서 그냥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했었을 때 그걸 좀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사람, 실행할 수 있는 사람 가끔씩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지나가다 한 말들을 기억했다가 메모했다가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게 좀 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또 센스가 없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누구나 다 알거나 혼자 처리해야 될 일을 너무 꼬치꼬치 너무 물어보는 거.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디 있어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적당한 선에서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걸 좀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씩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답답해 보인다는 어떤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학생들이 이 인턴 사실은 기회 가지는 것만 해도 너무 어렵잖아요. 금턴이라고 할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일단은 하고 나면 저는 취업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봐요. 그게 네. 주변에도 보면 인턴하고 정말 취업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리고 일반행정직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지원자가 준비한 서류를 보고 컨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력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네. 자격증을 좀 기재를 했는데요. 네네. 네, 회계 업무라든지 뭐 네. 그리고 공기업을 준비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있네요. 네. 네, 그리고 뭐 엑셀을 다룰 수 있는 커말도 있고요. 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격증도 많이 취득을 하고. 네, 네. 수상 내역을 보면요, 상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많이 받았어요. 네, 상을 많이 받았는데 교과 우수상을 보면은 지금 회계 과목 상을 받았어요. 네. 모범 학생이라는 것 자체가 우수한 교과 과정을 지금 네. 했다는 거잖아요. 성적이나 이런 것들. 위에 보면 특이한 게 이 IT 경진 대회 나갔었거든요. 네. 워드 프로세스이긴 한데 프로그램 언어나 뭐 이런 것들까지 조금 할 줄 알았으면. 그리고 경제 전문 용어 경진 대회 이런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일단 경제나 어떤 시사나 이런 거에 일단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좀 눈에 띄는. 요거는 기업에서 좋아할 것 네, 같아요. 좀 눈에 띄네요. 하지만 좋아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걸 물어봤는데 몰랐을 때 이때는 엄청 큰 난간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쓸 때 이런 얘기를 이걸 많이 썼었을 때 이걸 관련돼서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냐 없냐. 근데 대답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사실은 좀 빼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네네. 맞아요. 수상 기관이 대부분 다 학교다 보니까 네. 네. 좀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좀 학교 외적인 기관에 관련된 것도 네. 좀 이제 공공기관을 취업할 때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감안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쓰는 란인데요.
선배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을 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 회사하고 나와의 이 관계성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네. 산업인력공단에서 근무하시는 선배님을 통해 사실 이런 게 조금 더 지원동했을 때 조금 더 매끄러워지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인트로 부분은 뭐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인트로는 저는 좋은데 본인이 선배님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그렇죠. 산업인력공단의 어떤 점 때문에 내가 지원한다. 맞습니다. 예, 그게 그분이 살짝 나와줬으면 좀 빠져있는 예, 좋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이 지원하는 이유. 근데 이게 참 쓰기가 애매한 게 또 300자를 구사하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정말 글쓰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300자이기 때문에 입사 후 포부, 뭐 이 실천 사항들은 거의 뭐 다짐, 각오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일단 뭐 어필을 하긴 했어요. 회계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회계 업무만큼은 빈틈없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반 행정 중에서도 회계 업무에 관심이 많다는 거는 일단 네, 드러냈습니다. 이번 항목으로 넘어가서요. 네, 지원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죠. 국정 과제 수행에 나왔네요, 대한 국정 과제. 네, 환경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너무 질문이에요, 어렵습니다. 사실 네.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근데 우리 고등학생들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니요. 이 세인 학생 잘 썼어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환경 분석한다 그랬는데 한 달간 시행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설문조사는 사실 우리가 내부 환경을 분석하는데 아주 네. 지엽적인 부분이잖아요. 여기서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3C 분석이라든지 네. 뭐 스왓 분석이라든지 흔한 뭐 이런 좀 부분 툴을 네. 툴을 좀 언급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디를 어떤 요소를 분석하겠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이제 그런 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네. 방법론 쪽으로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았을 이게 것 그냥 설문조사가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외부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뉴스를 통해서 한다. 기업에서 보면은 좀 이게 소극적인 방법이죠. 내부에서는 설문조사, 외부 거는 그냥 뉴스 기사. 그럼 그냥 앉아서 그냥 요 방법 이렇게 하면 좀 완전하진 않죠. 자, 3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항목인데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걸 물어봤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네. 굉장히 잘 썼다. 네. 그러니까 공단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그대로 그 정석을 어느 정도는 네. 제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맞아요. 대부분 뭐 내가 해결하겠다 어떻게 뭐 다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할 텐데 이 친구는 이 사실을 먼저 알리고 보안 규정을 찾아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할 거다. 네. 굉장히 재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대학생 친구들과 컨설팅을 했을 때도 요 수준을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렵죠.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글을 쓸 때 진짜 많이 준비를 하거나 조사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저는 여기서 조금 이제 보자면 네. 사이버 수사대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라는 거는 좀 개인이 해야 될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회사의 어떤 네. 그 담당 파트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표현하는 게 조금은 어색하다는 느낌을 좀 받은 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개인이 어떤 보안 관련된 능력을 키우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 재발 방지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해킹 예방 매뉴얼을 절차대로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러면서 좀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시트를 만든다든지 혹은 다른 동료들의 어떤 문제들이 좀 있는지 그걸 좀 네. 체크한다 정도가 조금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안 의식을 좀 강화하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교육도 또 이제 하고. 네, 부서 내에서 이제 이거를 좀 이제 계속 전파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좀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네. 그다음에 4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네. 조직 생활에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갈등 해결인데 지금 이런 갈등 해결 어떻게 할 건지 직장 분위기를 또 어떻게 조성할 건지 물어봤거든요. 네. 이것도 저는 사실 비교적 네. 잘 쓰지 않았나. 잘 썼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렇게 행동 중심으로 자세히 쓰기가 어려운데 대화를 시도한다, 오해를 풀겠다, 화가 나 있으면 기다려주겠다, 그리고 차분하게 뭐 차를 마시게끔 뭐 여러 가지 이런 찬찬히 쓴 글을 보고서 준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썼는데 조직 분위기 이완을 위해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뭐 첫째 나는 이렇게 해보고
둘째 이렇게 해보고 셋째 뭐 이런 시도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좋지만 그런 제안을 네. 해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거는 정말 너무 잘 저는 했다라는 느낌이 좀 든 게 갈등 해결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좀 정석적인 것 같아요. 약간은 뭐 대화를 시도한다.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사람이라는 면모를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네. 저는 굉장히 좀 사력 있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갈등으로 인해 굳어진 조직의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갈등이 잘 해결되었음을 알릴 것이다. 이게 대체로 보게 되면 서로 갈등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까지도 잘 신경 쓰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조금 크게 보면은 이걸 개인적인 갈등 상황만 보지 않고 그쵸. 직장 생활에 이제 지금 갈등이 있어야지만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직장 생활을 좀 밝게 조성해서 예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덧붙여서 쓰면은 완벽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네. 질문 자체가 사실 그랬거든요. 그쵸. 네, 막내로서 팀 분위기를 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뭐 완벽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5번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직업윤리와 관련해서 가치관을 묻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자세는 가장 필요한 직업 윤리라고 생각한다. 네. 이 부분은 잘 제시를 했는데 네. 뒤에도 원론적인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차라리 여기에서는 본인의 예, 네. 경험을 넣어줬으면 네. 아주 좋았을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의견을 물으면 다들 직업윤리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실천한 사례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통은 우리가 그 가치관을 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냥 가치관이나 혹은 생활 신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쓸 때는 이것은 곧 경험을 쓰는 자리지 자신의 생각을 쓰는 자리는 아니다. 네. 하지만 매우 훌륭합니다. 내용은. 네네. 사람이 네.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공단 사업 중에서 NCS에 대한 생각. 네. 이것도 참 어려울 네. 것 같은데 쓰기가. NCS 홈페이지 가면 학습 모듈이 있거든요. 직무별로. 그렇죠. 네. 학습 모듈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 학습 모듈이 사실은 대졸자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고등학생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인 씨의 지적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저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친구가 수업하면서 느낀 부분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뭐 선생님이 그냥 출력만 해가지고 수업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선생님이 들어가 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직접 들어가 보고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기관의 취업을 목표로 네. 세인 학생이 좀 잘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NCS 공부도 지금 준비를 하면서 직접 느낀 거를 쓴 것 같아서 잘 쓰지 않았나. 네. 담당자가 딱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빨리 모듈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좀 근래 드문 자소서를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최세인 씨와 면접을 보기 전에 네. 네, 저희가 세인 씨가 직접 준비한 자기소개 영상을 보고 네. 네,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행정직에 지원한 최세인입니다. 밝아요. 아, 좋네요. 밝고 목소리도 또랑또랑하고. 2개의 도전을 해왔는데요. 어, 첫째, 저 자신을 바꾸기 위한 도전입니다. 미소를 머금고 말하기가 정말 조금 더 밝은 어려운데. 인상을 가지기 위해 스스로 모델이 되어 개인 촬영을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조금 목소리가 앞에서 빠르네. 어색해했지만 네. 좀 더 좋은 사진을 남기고 1분이 참 싶어 짧은 것 지인과 같아요. 함께 지원자들을 표정 보여주기. 연습과 다양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보는 등의 노력을 하여 밝은 인상은 물론 자신감 또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도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가입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꿈을 탐구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위원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청소년 꿈 탐구는 뭐 인적 자원 개발 사업 관련된 거를 서로의 의견에 관해 하는 공단 입장에서 문장점을 적어보고 좀 괜찮은 비교하여 경험일 것 같아요.
참가자들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선택하거나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여 만든 새로운 방안을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도전으로 만든 밝은 인상과 화합력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큰 산의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씩씩하게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쉬운 게 네. 저희가 그 밝은 미소를 되게 좋아했잖아요. 딱 네. 보자마자. 근데 그게 노력을 통해서 된 거다라는 말이 아. 없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바로 그냥 다른 사람과 함께 했던 청소년 꿈탐구 그 프로젝트 네. 그거 나오고 네. 그다음에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했다. 네. 자격증이나 이런 거 했으면 정말 완벽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직무 중심 사례로 네. 바꿔줘도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약간 그 미소를 감동했다가 저걸 노력해서 만든 거라고? 라고 하니까 약간 아쉽네요. 네. 근데 뭐 목소리나 지금 보여지는 인상은 굉장히 호감이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씩씩해서 같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 잘 된 친구라서 좀 한번 면접을 좀 난이도 있게 한번 그래요? 볼까 생각 중입니다. 상황 봐서요. 저는 그냥 평이하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이하게 세게. 네, 평이하게 그죠? 늘 세게 하셨으니까요. 네, 그럼 빨리 최세인 학생이랑 모의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